안녕하세요.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 혁명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저한테는 좀 매우 친숙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최대한 절제해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아메리카지만 우리가 배웠던 북아메리카가 아닌 남아메리카입니다. 흔히 이제 남미라고 부르죠.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라고도 부릅니다. 이 라틴아메리카라는 용어는 아메리카는 아메리카인데 라틴 계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라틴 계열은 이제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보통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계열을 이제 라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남미가 주로 에스파냐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반대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라틴 아메리카가 됐든 남아메리카가 됐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서양 세력으로부터 독립운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PPT에 보시다시피 매우 여러 나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 남미 쪽의 역사를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부분을 살짝 다시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1492년에 콜럼버스가 오면서 시작이 되죠. 물론 그 이전에도 여기에는 뭐 마야라든지 아즈텍이라든지 잉카라는 문명이 있었지만 이 콜럼버스가 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세계사의 무대에 편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이 만남은 별로 좋지는 못했죠. 일단 아즈테카라든지 잉카라든지 하는 문명들이 전부 다 멸망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전파된 이 전염병, 뭐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에 면역력이 없었던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대략 90% 이상이 죽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사실상 유럽에게는 이 아메리카라는 게 엄청난 뭐 신의 선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 입장에서는 재앙과도 같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새롭게 발견한 아메리카라는 대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두 나라가 갈등을 빚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상의 선을 긋게 됩니다. 이거를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라서 그었던 토르데시아스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에스파냐,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갖기로 하죠. 이거는 아직 이 아메리카 대륙을 다 발견하기 전에 일단 긋고 시작했던 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파냐에게 훨씬 더 유리했던 선이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포르투갈이 아마존강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금씩 영토를 넓혀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지역을 이제 안데스 산맥의 서쪽 지역입니다. 이제 에스파냐가 관할했던, 그래서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국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이제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브라질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다른 남미 국가와 다르게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 정도의 지식은 우리가 좀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틴 아메리카가 어떤 배경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면서 이 프랑스 혁명에서 부르짖었던 가치들, 우리가 배웠던 뭐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아메리카 지역에도 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에도 이미 유럽에서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마침 이 유럽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카까지 신경 쓸 여력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메리카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나라죠? 에스파냐죠. 이 에스파냐는 나폴레옹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사실상 탈탈탈 털려서 아메리카에 더 이상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상황이 갖춰진 거죠. 일단 우리도 자유와 평등, 이거 좋다. 게다가
당시 이제 미국 혁명의 영향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뭔가 미국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를 억압하는 뭐 프랑스라든지 에스파냐라든지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은 어디냐? 바로 IT라는 곳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한 줄로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IT라는 곳은 자, 여기 보시면은 매우 작은 섬 왼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IT 왼쪽에 있는 작은 섬이 자메이카예요. 보통 자메이카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많이 떠올리는데 자메이카는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 IT라는 나라는 매우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이 IT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최초로 독립한 나라이면서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노예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은 노예들이 뭐 반란이라든지 뭐 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킨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까지 수많은 노예들의 반란 중에 성공한 거는 이 IT 혁명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그리고 이러한 IT에서의 흑인 노예들의 성공은 주변의 다른 나라의 노예 해방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나중에는 노예제를 아예 폐지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이 IT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폴레옹이 당시 이제 천함을 보내가지고 이 IT 혁명을 잠재우려고 했는데 그 천함은 여기서 결국 죽고 말아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여기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아메리카에서 앞으로 손 떼자 하면서 유럽에 전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IT 혁명은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을 일으키는 주체가 보통 노예가 아닙니다. 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일으키느냐? 자, 잘 기억하세요. 교과서 오른쪽 날개에도 나와 있는데 크리오요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주역이에요. 자, 크리오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단 이 라틴 아메리카에는 아주 복잡한 일종의 신분 제도가 있어요. 뭐 신분 제도라고 할지 어떤 차별 정책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은 제일 위에는 페닌슐라르라고 해서 유럽에서 파견한 백인 행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크리오요입니다. 이 크리오요는 백인은 백인인데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님이 유럽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이 남미에 왔는데 이 남미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고 후손을 계속해서 키운 거죠. 그 사람들을 크리오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페닌슐라르하고 크리오요는 성분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죠. 그냥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인이 아메리카 원주민하고 혼혈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메스티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흑인 노예하고 이제 만약에 섞이게 되면 그걸 물라토라고 하고 그 밑에는 또 인디오, 그 밑에는 흑인 이런 식으로 계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메스티소와 물라토가 결혼했을 때 또는 크리오요가 또 물라토랑 결혼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백인의 피가 몇 퍼센트 들어갔냐에 따라서 아주 세세하게 신분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20여 개의 호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크리오요죠. 이 크리오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닌슐라르하고 성분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오요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왜냐면은 야, 너네들도 어차피 자식 낳고 여기서 살다 보면은 니네 후손도 크리오요인데 왜 우리를 차별하고 무시하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닌슐라르로 온 애들은 아니야, 나 이거 임기 끝나면 집에 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랑 달라. 이런 선긋기를 딱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오요들이 아주 열이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오히려 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더 잘하는 건 이 크리오요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갑자기 유럽에서 건너온 페닌슐라르가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뭐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크리오요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독립 과정이랑 이 부분은 좀 비슷해요. 미국도 결국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본국 사람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 배경 자체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고요. 보통 해방자라는 별명을 붙이는 인물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시몬 볼리바르는 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가 나중에 가면 이제 미국한테
뭔가 좀 뜯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강력한 지도자가 이 라틴 아메리카를 하나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느냐. 자, 이 사람이 독립시킨 나라가 무려 5개입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 5나라를 볼리바르가 주도해서 독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는 아예 국기도 비슷하죠. 원래 한 나라였어요. 볼리바르가 다 독립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볼리바르를 자기들의 어떤 건국의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실제로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는 지금도 이렇게 지폐 모델로 볼리바르가 쓰이고 있죠. 게다가 이제 이름 보시면 딱 알겠지만 볼리비아라는 국가명 자체도 볼리바르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볼리바르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독립시킨 다음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한 명을 더 보겠습니다. 자, 바로 호세 데 산마르틴. 보통 산마르틴이라고 부르는 인물이고요. 이 인물은 볼리바르하고 반대로 남쪽에서부터 올라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칠레를 독립시키고요. 역시 페루를 독립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루는 볼리바르하고 산마르틴이 좀 함께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 사람이 페루의 보호자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마르틴도 역시 아르헨티나에서는 되게 영웅으로 여겨지고요. 아르헨티나 지폐의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좀 힘들어지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이 5페소짜리 지폐는 이제 폐기가 됐어요. 안타까운 산마르틴. 자, 이때 볼리바르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산마르틴은 남쪽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곳이 어디냐면은 에콰도르의 과야킬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라틴 아메리카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의를 할 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둘이서만 이제 밀실에서 회의를 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볼리바르가 제안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 그래서 우리는 공화정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호세 데 산마르틴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볼리바르의 의견과 달랐다라는 것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마르틴이 왕정을 주장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뭐 다른 정치 체제를 주장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하고 서로 뜻이 다르니까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이러면서 막 분열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둘 다 되게 영웅적인 인물이거든요. 특히 산마르틴이 딱 볼리바르한테 제안을 해요. 그럼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내 군대는 네가 앞으로 이제 끌고 다니면서 지휘를 하고 남은 과업을 완수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이 산마르틴은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산마르틴의 선택은 되게 옳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후로 산마르틴은 되게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근데 볼리바르는 정말 개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되게 쓸쓸한 죽음을 맞게 돼요. 자, 볼리바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리비아까지 가서 다 독립을 시킨 다음에 본인이 이제 대통령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만 보면은 사실 조지 워싱턴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독립전쟁을 이끌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자, 근데 워싱턴하고 다른 점이 뭐였느냐?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통치하는 게. 막 반대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 남미라는 지역은 애초에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군인 출신들이에요. 너무 욕심들이 많습니다. 야심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남미는 미국처럼 어떤 지형이 막 평평해가지고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기 좋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높은 산맥과 뭐 정글과 막 이런 것들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들이 막 사실은 다 서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볼리바르가 그런 반대파들 다 제거하지 못한 채 각 지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다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페루와 볼리비아가 나눠진다든지, 그다음에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또 나눠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 나라로 다 분열이 되고요. 결국 이 볼리바르는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나중에 이제 쓸쓸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볼리바르도 결국 독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볼리바르의 독재는 뜻은 좋았다. 뜻은 좋았지만
그 뜻을 실현시키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다. 뭐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아마 조지 워싱턴이랑 비교했을 때 고생은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자, 멕시코에서는 누가 유명하냐면은 바로 이 미겔 이달고 이 코스티아, 보통 이달고 신부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뭐 볼리바르라든지 산마르틴하고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물론 이달고도 크리오요 계열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얼굴을 보시면은 성분이 어때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원주민이거나 메스티소들이 많아요. 물론 크리오요들도 있겠지만 원주민과 메스티소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라는 점이 남미 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멕시코는 참고로 이제 중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달고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모랄레스 신부라는 사람이 또 이어서 독립운동을 진행을 하고 또 그분도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막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결국에 멕시코도 독립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달고는 사실 독립을 완성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멕시코 사람들은 이달고가 어떤 독립의 아버지, 어떤 멕시코가 건국되는 데 있어서 가장 공헌을 한 인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달고 신부라는 인물의 이름을 기억을 해주세요. 참고로 이 이달고 역시 지폐 모델입니다. 1000페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대략 한 5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5만원, 6만원. 잘 보기 힘든 지폐입니다. 저도 멕시코에 있을 때 거의 1000페소짜리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가 막 독립의 열풍이 막 불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또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멀로입니다. 이 제임스 멀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끼리 해결을 하겠다. 간섭하지 말아라 이래요. 사실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같은 대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한테 야, 너네 자꾸 아메리카 사람들 괴롭히고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정부를 수립하고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멀로 선언 또는 멀로 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과서 오른쪽에도 날개 나와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이런 멀로주의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자, 배운 지 좀 대가리 기억나시려나? 바로 빈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이 멀로가 이 멀로주의를 주장한 게 1823년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유럽은 빈체제 하에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계속 흔들리고는 있지만. 근데 빈체제의 특징이 뭡니까? 현상 유지거든요. 그러니까 혁명 이전으로 상태를 돌리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빈체제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현상 유지라는 빈체제의 핵심 개념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체제가 흔들리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결정적으로 프랑스에서 터졌던, 우리가 배웠던 뭐 7월 혁명, 2월 혁명, 이게 더 결정적이긴 했지만 그 전부터 이런 사건들로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멀로주의, 멀로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를 한 장 넘겨서, 사실 이제 교과서가 지금 2페이지로 되어 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내용이. 근데 첫 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뒷페이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일단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독립을 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우 다양한 주민 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리오요, 물라토, 메스티소뿐만이 아니라 뭐 흑인 노예와 뭐 물라토, 또 원주민과 흑인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분이 어땠겠어요? 대체로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크리오요 계열이 대부분의 부를 축적을 하면서 나머지 주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독립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아메리카의 정치는 항상 너무 비극적으로 똑같아요. 누군가가 독재를 하고 그러면 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이 독재를 하고 그럼 또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이 독재를 하고 이런 정치 현상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남미의 독재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는 뭐 일단 독재자가 없던 나라가 없고 또 독재자가 막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쿠데타나 독재는 좀 미국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세가 개입해가지고 쿠데타를 종용했던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미국의 CIA가 어떤 나라들이 좀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내면은 정부의 반대파들을 막 지원해주면서 그 정부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미국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남미의 정치 혼란은 한 절반 정도는 좀 미국의 탓이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사실 이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아니거든요. 지배를 받고 착취를 당했던 그런 계층이 아니라 그냥 백인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서 본국의 간섭을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일어난 독립운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전히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원주민들이 좀 많은 지역이라든지 원주민들이 존속하고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좀 다양한 정체성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에스파냐의 식민지 지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여전히 자기가 이제 어떤 원주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에스파냐라든지 서양의 이런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원주민들의 관점에서 좀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보 모랄레스라는 대통령인데 볼리비아의 65대 대통령이고 이 사람이 남미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입니다. 독립운동들이 대체로 19세기 초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남미가 독립이 된 지 거의 150년 이상 동안 단 한 번도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백인들의 나라죠. 그래서 이 모랄레스는 지금까지도 아마 유일할 겁니다. 지금 페루 대통령이 약간 원주민 계열 느낌이긴 한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도 결과적으로는 좀 권력 뽕에 취해요. 그래서 결국 독재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부정선거에 연루돼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막 다른 나라 돌아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볼리비아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랑 친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이제 볼리비아에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원주민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원주민 비율이 높은 뭐 멕시코라든지 과테말라라든지 페루, 볼리비아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뭐 콜롬비아, 칠레, 뭐 파라과이 이런 지역에서도 반 콜럼버스 시위가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의 시작점으로서 기념을 많이 했거든요. 뭐 콜럼버스 데이라 그래서 막 콜럼버스 동상도 되게 많고 이런 식으로 콜럼버스를 기리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콜럼버스를 아메리카의 학살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거 콜럼버스 데이 때 볼리비아 사람들이 콜럼버스 동상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게 한 인물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거리 행진을 하는 겁니다. 콜럼버스에 반대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인디언 분장을 하고서 원래 콜럼버스 동상이 있던 자리에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콜럼버스 동상이 지금 사라져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페인어로 아스타 눈카 헤노시다 해가지고 학살이 없는 그날까지 뭐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어떤 대량 학살의 주범이다 요런 인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진 이제 아시겠죠? 콜럼버스 동상을 끌어내리고 있는 콜롬비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디언 분장을 하고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원주민 관점의 역사인식도 드러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이라는 게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또 가보잖아요. 그럼 백인의 비율이 엄청 높은 나라들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긴장 관계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요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워낙에 이 애정이 있는 동네라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생각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단 사람 이름 기억해 주세요. 볼리바르, 산마르틴, 이달고 요 세 사람은 어떤 대표적인 나라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했던 게 끄리오요 계층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끄리오요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멀로주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독립운동의 배경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뭐 그럼 거의 단가?
나머지는 그냥 배경 지식, 교양, 재미 이 정도로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최초의 독립이 IT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합시다. 자, 됐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 수강 완료 잊지 마세요. 안녕.